자, 오늘은 공간도형 네 번째 파트 삼수선 정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이 삼수선 정리는 공간도형에서 우리가 다른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사용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거의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느낌일 수도 있어요. 공간도형에서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이론이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삼수선 정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림이.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세요.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볼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책에 있는 건 다 기호로 막 나와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삼수선 정리는 이런 그림이다, 이런 정리다라는 걸 보여주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평면 하나가 나와야 돼요. 평면이 등장합니다. 이 평면을 선생님이 알파라고 해볼게요. 이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알파라는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점 P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점 P가 안 만난다는 거죠. 평면 알파랑 안 만나는 점 P가 있다. 이 점 P에서 이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릴 거예요. 수선의 발이 뭔지는 알죠? 우리가 점 P하고 이 평면 알파하고 우리가 수직으로 만나도록 선을 그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때 그 수선의 발을 선생님이 H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PH랑 선분 PH하고 이 평면 알파는 무슨 관계야? 그렇지, 90도로 만나는 관계여야 돼. 수직 관계. 여기 수직 하나 나왔다, 여기 수직 하나. 이해되니? 그리고 이 평면 알파에 포함되어 있는 직선 L을 한번 선생님이 평면에 표현을 해볼게요. 이해돼요? 이 평면 알파에 L이라는 이런 직선이 포함되어 있다. 평면 알파 위에 있는 직선 L인 거예요. 자, 이 직선 L하고 H하고 또 수선을 그린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뭐냐면 이 수선의 발 H에서 이 직선 L에 또 수선의 발을 그린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니? 자, 그럼 내가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서 너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돼요? 이때 이 수선의 발을 선생님이 G라고 한번 해볼게요. G. 너 수선의 발은 G. 자, 지금 수직 관계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죠? 자, 이 점 P하고 두 번째 수선의 발 G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이렇게 연결하잖아? 그때 PG 선분 PG랑 직선 L이 수직이다, 수직이 된다. 이게 삼수선 정리예요. 어떻게 만드는지 알겠지? 자, 이거를 순서를 바꿔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자, 너 수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수선인 거야. 되겠어? 너 수선이면 얘네들이 연결한 건 수선인 거예요. 이해되겠어? 너 수선이면 연결한 게 무조건 수선 되는 거야. 이게 삼수선인 거예요. 수선이 3개가 세트로 움직인다는 뜻인 거야. 수선 3개는 세트로 움직인다는 걸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삼수선 정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삼수선 정리 설명할 때 그려줬죠? 똑같이 10번 이상 따라 해봐야 돼. 똑같이 10번 이상 따라 해봐야 돼. 아, 저게 삼수선이 저런 식으로 연결되는구나 라는 거를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삼수선을 만들 때 뭐가 필요하죠? 평면 알파와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점 P, 그리고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직선 L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도형을 이루는 3묘사가 뭐해서 점, 선, 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삼수선은 점, 선, 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평면, 점, 평면 위에 있는 직선. 이 세 도형의 삼수선을 만드는, 삼수선 정리를 만드는 도형들이에요.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이거 선생님이 분명히 있지만 최소한 10번 이상 선생님하고 똑같이 따라서 그려봐야 돼. 최소한 10번 이상 똑같이 따라서 그려보면 되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10번 안 그려도 10번 안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 그릴 수 있을 거예요. 10번 그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사각뿔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각뿔이 뭔지 알지? 사각뿔이 뭔지 알죠? 뒷면이 사각형인 뿔을 사각뿔이라고 그래요. 자, 선생님이 사각뿔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사각뿔 물론 이거 점점점점 해야 돼요. 자, 이 꼭지점에서 밑면으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때 이 길이가 바로 노피에 해당되는 거죠. 맞아요? 이 점 H에다가 이 모서리에 수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이 꼭지점에서 이 수선의 발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 어떻게 돼야 돼? 수직돼야 돼. 이런 식으로 삼수선을 응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려봐. 너네가 생각을 하면 평면인데?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점 P가 있는데 이 점 P에서 평면으로 수선을 내렸네? 이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직선에 또 수선을 내렸네? 그러면 나머지 이 두 점을 연결한 이 직선과 이 직선은 수직 관계에 있네? 이렇게 말하면 삼수선입니다. 직각삼각형 만들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삼각비라든가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거 쓰는 게 매우 유용해지죠. 그래서 뭘 측정하기 편해지냐면 길이 같은 거 측정이 편해지는 거예요. 삼각비를 알아내는 것도 매우 쉬워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삼수선이 여러분들한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꼭 기억하도록 해라. 알겠죠? 삼수선에 관한 필수의 제 선생님이 정리해 주도록 할 거예요. 삼수선에 관한 필수의 제 두 문제가 있는데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필수의 제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P에서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을 O 이렇게 따라오고 있죠. 그림 여러분들 다시 그려보라고 했어요. 항상 점 O에서 평면 알파 위에 직선 AB가 있네요. 직선 AB가 있다. 직선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벌써 수선 두 개 등장했네요. 이해돼요? 이때 보세요. 우리가 삼수선을 완성을 시키려면 어떤 선을 하나 더 그어야 돼? 당연히 P점하고 H점하고 이렇게 연결한 선 하나 더 그어야 되지.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걸 그릴 수 있으면 삼수선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야. 너네가 삼수선을 배웠다면 평면 알파와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점 P 그리고 수선의 발 딱 등장하면 무조건 삼수선 완성해라 했잖아. 그럼 선생님한테 제대로 배운 사람은 말 안 해도 문제에서 뭐 이런 표현이 없더라도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수직 표시를 딱 했어야 되겠죠.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A, B라는 직선하고 PH는 수직 관계에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AH의 길이가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자, 보세요. AH의 길이를 찾으려고 하면은 이 PA의 길이랑 PH의 길이를 알 수 있다면, PA의 길이랑 PH의 길이를 알 수 있다면 얘가 직각삼각형이니까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AH의 길이 구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러면 PA의 길이 혹시 알려줬나요?
뭐라고 알려줬죠? 네, 좋아요. 그 다음에 P5의 길이가 2라고 알려줬죠? 그 다음에 2루트 3 알려줬죠? OH 2루트 3. 근데 우리가 이 삼수선 때문에 이 PH라는 직선을 그려봤더니 이게 직각삼각형인 거 당연히 알 수 있겠죠? 맞아요, 틀려요? 따라서 이 PH5라는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PH의 길이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PH의 길이, 이 PH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게 맞죠? 4가 되는 게 맞는 거죠.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AH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라는 거 이렇게 바로 할 수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 수선이고 너 수선인데 이 수선 못 그리잖아? 그럼 이 문제 못 푸는 거야. 어차피 못 풀어. 근데 우리가 삼수선이라는 것은 항상 세트로 다녀야 된다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것들이 삼수선을 이루더라? 평면 위에 있지 않는 점, 평면에 포함된 직선. 이 세 개가 수직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 삼수선이 완성이 되는 거고, 삼수선은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공간 도형에서 길이 측정할 때 아주 많이 사용된다.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푸는 그런 이론 같은 느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이 동영상 다 시청 끝나고 나도 꼭 선생님처럼 그림으로 삼수선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연습을 꼭 해줘야 돼요. 필수에 있는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육면체가 있네요. 자, 직육면체 보세요. 지금 어떤 길이를 구하라고 했냐면 DI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DI의 길이가 어떤 길이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점 D에서 똑같이 문제 읽으면서 다시 그려보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점 D에서 선분 EG. 자, EG라는 이 선분에 뭘 했죠? 수선의 발을 내렸죠. 지금 여기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거예요. 그때 그 수선의 발을 I라고 말한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 점 D하고 이 직선, 그러니까 선분 EG인데 이 G는 지금 수직 관계에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때 우리가 이 G를 포함하는 평면이 이 밑면에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자, 직선 EG를 포함하는 평면이 밑면에 있죠. 이 밑면과 이 점 D의 관계는 뭐예요? 다시 안 만나고 있죠. 이 평면과 점 D는 만나지 않는 지금 위치 관계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점 D는 이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점이지. 그러면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점에서 평면에 포함되는 직선에 수선을 내렸다. 이거 어디에 포함된 이론이야? 삼수선에 포함되는 이론이야. 그러니까 내가 삼수선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직육면체다 보니까 이 점 D에서 이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딱 여기 H겠죠. 맞죠? 이 H랑 I랑 연결하면 뭐가 돼? 삼수선 때문에 수직이 되는 거야. 삼수선 때문에 수직이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 길이는 우리가 당연히 주어져 있을 것이고, 맞아요, 틀려요? 주어져 있겠죠? 이 길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겠죠. 우리 직각삼각형이다 보니까. 이해되지? 우리 소공식으로 찾아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을 수 있어요. 직육면체다 보니까. 이해되니? 어찌됐든 우리가 DH 길이랑 HI의 길이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은 DI의 길이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가 되겠죠? 이해되죠? 자, DH의 길이는 2죠.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자, HE의 길이는 얼마로 주어져 있죠? DA가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1이겠죠. 그 다음에 DC가 2니까 여기 2겠지. 그치? 그러면 밑면 보자. 이게 이렇게 밑면을 보면 이 길이가 1이고 이게 2란 얘기잖아, 지금. 밑면 상황에서. 그치? 그러면 이게 직면면 쳐다보니까 당연히 이 대각선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바로 풀 수 있겠죠?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여기 루트 5. 그럼 우리 소공식 알지? 자, 직각삼각형의 직각인 꼭지점에서 빗변으로 수선을 내리면 그게 소공식이죠? 소공식 알죠? 소공식 알죠? 이렇게 소공식 알죠? 닮음으로 이용하는 거 알죠? 소공식의 대표가 뭐야? 너네 둘이 곱한 거랑 너네 둘이 곱한 건 똑같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1 곱하기 2랑 루트 5 곱하기 높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 되겠습니까? 따라서 HI의 길이는 루트 5분의 2여야 돼. 루트 5분의 2. 그래서 결과적으로 5분의 2 루트 5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 됐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서 DI의 길이를 구하면 답인 거예요. 어떻게 푸는지 알겠습니까? 소공식 알죠?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삼수선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삼수는 어떻게 만들어? 평면 위에 있지 않는 점, 평면에 포함된 직선 세 개로 삼수선을 만들어낸다. 지금 이 진육면체 같은 그림이 딱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길이를 구할 때, 다시 공간 도형에서 길이를 구할 때 내가 어떤 선분의 길이를 알고 싶다 그러면 물론 피타고라스 삼각비 다 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간 도형에서는 삼수선을 이용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삼수선을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수선 정리는 마무리가 됐어요. 시간이 우리가 촬영 시간이 지금 10분, 15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선생님이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즉 5번째 파트까지 선생님이 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178페이지. 자, 보세요. 단원명이 뭐죠?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이렇게 되어 있죠. 각의 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면각이다. 이면각. 너무 말이 쉽죠? 이거 진짜 단순한 이름 지은 것 같지? 두 개의 면이 이루는 각. 이면각. 여러분들 교재 178페이지에 1번 박스에 이면각 딱 박혀 있잖아요.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죠? 자, 이면각은 뭐다?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다. 그럼 여기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어떻게 재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알았지? 다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어떻게 재는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왜? 우리가 보통 각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때는 직선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공간의 크기를 각이라고 배웠으니까 당연히 직선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건 기초 이론인 거야. 근데 면하고 면은 당연히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각이라는 걸 만들어낼 때 뭔가 기준이 되는 직선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각의 정의가 직선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공간의 크기가 각이니까 당연히 면은 무수히 많은 직선을 포함하는 도형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엄청나게 많은 직선 중에서 어떤 걸 면의 각, 이면각 크기를 잴 때 어떤 직선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자,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처음에 이 도형 가르쳐 줄 때, 공간 도형 얘기할 때 면과 면이 만나면 무조건 뭐가 생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있어, 지금. 면하고 면의 위치 관계가 있다 그랬지, 그제?
면과 면은 안 만나는 거야. 평행이야. 그러면 만나지 않는 두 평면은 각이 존재할 리가 없겠죠. 만나지 않으니까. 그치? 각 자체를 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만나면 면과 면이 만나면 무조건 선생님이 어떤 위치 관계로 만난다 이거 알려줬어요. 면과 면이 만나면 무조건 교선이라는 게 생긴다고 알려줬어요. 면과 면이 만나면 교선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알파라는 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알파라는 평면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베타라는 여기 점점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평면이 있다고 치자. 만나지. 평행이 아니니까. 그러면 만나면 이런 교선이 생기게 됩니다. 만나면 무조건 만나는 그 점을 연결한 게 그 교선이잖아요. 교선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때 지금 선생님이 이제 이거는 그림을 조금 약간 좀 보기 불편하게 그렸지만 좀 보기 편하게 여러분들 교재있는 대로 그려주면 이해되니?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평면 알파가 있고 이게 교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교선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이런 평면을 이렇게 베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자, 알파라는 평면하고 이 베타라는 평면. 그래서 이게 교선이 되도록 만났어. 이 교선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때 우리가 이면각을 만들 때는 이면각이라는 것은 즉 면과 면이 이루는 그 각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 교선을 기준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 평면 베타 위에 있는 점 임의의 점을 선생님이 그냥 A라고 해볼게요. 알겠죠? 평면 베타 위에 있는 점을 A라고 해볼게요. 이 A에서 이 교선에 수선을 내려야 돼요. 수선. 꼭 기억하세요. 평면에 있는 점에서 교선에 수선을 내리는 그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죠. 되겠니? 자, 보통 잘 들으세요. 물론 이 다른 평면 위에 있는 여기 봐라 이 알파라는 평면 위에 있는 점 보통 B라고 말해요. 이 B에서도 이 H에다가 수선을 내리는 거예요. 똑같이. 저 H에서 만나도. 되겠어? 그때 이 AH랑 BH가 이루는 이 각의 크기가 바로 이면각이에요. 그럼 선생님 내가 얘를요 3수선을 살짝 응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넌 천재가 되는 거야. 이 평면 알파 이 점 A는 평면 위에 있지 않는 점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는 점 이 직선은 교선은 이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직선 수선 점에서 평면에 수선 여기서 수선 이해됩니까? 즉 내가 이면각의 크기를 잴 때 물론 그냥 이면각의 뜻은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무엇을 응용하냐 삼수선을 응용하면 조금 더 쉽게 이면각의 크기를 잴 수 있겠구나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너네가 선생님 설명을 듣지 않고 그냥 1번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버렸다면 당연히 어려웠겠죠.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가 지금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설명이 너무 허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는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그 각의 크기를 잴 때 면과 면이 만났기 때문에 무조건 기준이 누구여야 돼? 그렇지, 이 교선이 기준인 거예요. 저 교선에다가 수선을 내려야 되는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책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잘 안 돼 있죠? 교선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면과 면이 만나면 반드시 교선이 생긴다.
그 교선의 수선을 내려야 되는 것이다. 꼭 기억했어요. 그때 3수선을 이제 거기다가 딱 접목하면 매우 쉽게 이명각을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179페이지 178페이지 두 평면이 이루는 각 뭐 이렇게 있고 두 평면의 수직에 대한 정리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굳이 뭐 따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저런 거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야. 이명각이 여기서는 최고로 중요한 것이고 2번, 3번 내용은 크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그냥 읽으면 누구나 그냥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선생님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네, 좋아요. 필수의 이제 8번 딱 정리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필수의 이제 8번 정리하고 깔끔하게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면체 A, B, C, D가 있네요. 자,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A, B, C라는 평면하고 B, C, D라는 평면하고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죠. 그걸 우리 뭐라고 그래? 이명각이라고 한다 했지. 자, 이명각의 크기를 어떻게 재야 된다? 교선을 먼저 찾아라. 그러면 A, B, C랑 B, C, D의 교선은 당연히 BC겠죠. 이게 교선이겠죠? 그러면 이 A, B, C라는 이 평면 위에 있는 꼭지점이 이제 A밖에 없잖아. 여기에 표현이 된다면, 그지? 그러면 이 꼭지점 A에서 BC에 뭘 내리는 거죠? 수선을 딱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꼭지점 A에서 평면 BCD에 내린 수선의 발을 또 H라고 해. 이해되니? 그때 이 H하고 이 A에서 내린 여기를 H라고 하고 여기를 G라고 하자. G하고 H하고 여기를 또 수선되는 3수선 이렇게 만들 수 있대요. 물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3수선 만들기 싫으면 그냥 이 H랑 이렇게 수선 D하고 H랑 연결해도 수선은 되겠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대체해도 사실 상관없어. 되겠니? 자, AHD를 이용해도 되고 3수선처럼 수선의 발 찾아가지고 이용해도 되고 그건 자기 자유의사라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정사면체의 높이가 얼마인지 나는 알고 있어요. 그 공식 내가 외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삼각형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 이용해가지고 하나도 무방합니다. 알겠죠? 자, 다시 AH의 길이는 정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겠죠. 정사면체니까. 그 다음에 DH도 정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할 거고 AD는 한 변의 길이가 될 거니까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될 거니까 이 세 변을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 쓰면 이명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찾는 방법과 3수선 정리. 꼭지점 A에서 이 평면에 수선을 내리면 그게 정사면체의 높이인 겁니다. 이해할 수 있죠? 이 높이랑 이 길이를 이용하면 사인을 알 수 있으니까 사인을 알 수 있다는 건 반대로 코사인도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길이도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찾아도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알았지? 이용하기 편한 걸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명각까지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정사형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꼭 오늘 배웠던 내용들 연습을 해보길 바랍니다. 네, 수고 많았어요.